연방 하원 캘리포니아 39지구 선거 후보자 등록이 어제 마감됐습니다. 김창준 연방 하원의원 이후 명맥이 끊겼던 한인 연방 하원의원이 탄생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는 선거인데요. 해당 지구 선거 현황과 판도로 분석해 봅니다. 이수 기자, 캘리포니아 39지구 후보자 등록이 마감됐죠. 예상보다 훨씬 많은 후보들이 등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무려 20명의 후보가 이번 39지구의 연방 하원직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당으로 살펴보면 공화당이 9명, 민주당이 13명의 후보로 집계가 됐는데요. 한인 후보로는 저희도 잘 알고 있는 그 영김 후보가 공화당 후보로 정식 등록을 했습니다. 네,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후보들이 등록을 했는데 이유가 무엇이죠? 연방 하원직은 연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직종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그러니까 현직 의원이 출마를 선언한 경우에는 경쟁자들이 오히려 출마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39지구 같은 경우에는 전임 에드 로이스 의원이 14번에 성공한 그런 지역인데요. 선거를 앞두고 에드로이스 전 의원이 은퇴를 선언하면서 일단 사실 공석으로 남아 있는 상태거든요. 따라서 경쟁자가 없는 상태에서 현직 의원이 없는 상태에서 경합을 벌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도전장을 내밀어 볼 만한 그런 탐날 만한 자리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현직 의원 공석으로 많은 후보자들이 등록했다 이런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 경쟁 후보들의 면면은 어떻습니까? 네, 같은 공화당에서 출마한 그 경쟁 후보들 역시 막강한 이력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우선 그 쇼 넬슨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밥 허프 전 캘리포니아주 상원 의원, 앤드류 사레가 라미라다 시의원 등이 강력한 경쟁 상대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죠. 네, 어떻게 보면 인지도나 현직 의원이라는 점에서 영킴 후보와 봤을 때 정치적 배경이 경쟁 후보들이 더 강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네, 반면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유력 정치인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기업가 앤디 토번 그리고 2010년에 메가밀리언 당첨자인 질 시레노스 정도가 눈에 좀 띄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오히려 민주당 측은 해당 지역구의 의석 탈환을 위해 일부 유력 후보들을 사퇴하는 등 그 약간 지지층에 결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이 관건인데 이제 캘리포니아 지역이 전통적으로 민주당 강세 지역이지 않습니까?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그러한 분위기가 더 짙어지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이번 선거를 바라보면 좀 어떻습니까? 예, 정치 전문가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에서 유일하게 공화당이 강세를 나타내는 지역이 바로 이 39지구에 해당이 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이죠. 예, 오렌지 카운티 지역, 그 북부 오렌지 카운티 지역을 커버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 지역에도 라티노 인구들이 유입이 증가를 하면서 약간 네. 판세가 바뀌고 있는 시점이라고들 얘기를 하는데요. 네네. 유권자 등록을 저희가 집계를 하고 있는데 유권자 등록의 비율 역시 민주당 쪽이 오히려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네. 더 이상 이제 공화당의 텃밭이다, 안전한 공화당의 지역이다라고 볼 수 없게 된 것이지요. 따라서 에드 로이스 전 하원 의원 같은 경우에 중간 선거를 앞두고 좀 자신감을 잃은 부분도 있고 공화당이 위원장직에 6년 동안의 임기 제한을 두기 때문에 외교위원장 자리 역시 보장받기 어렵게 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에드 로이스 위원 입장에서는 박수를 칠 때 떠나자는 입장으로 이렇게 은퇴를 선언을 한 것으로 제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선거 방식 역시 이번에 출마를 선언한 후보들한테 여러 가지 이제 변수로 작용할 걸로 보이는데 좀 설명해 주십시오. 과거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받은 두 명이 이제 경합을 펼치는 시스템이었는데요. 최근에는 예비 선거를 치르고 그 안에서 1위와 2위가 정당에 상관없이 1, 2위가 다시 경합을 펼치는 그런 구조로 맞붙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 입장에서는 어떤 후보 하나만을 지지해서 올라간다기보다는 여러 가능성을 두고 지켜보는 입장이 된 것이지요. 따라서 오는 6월 5일 날 치러질 예비 선거의 최다 득표자 그리고 차기 득표자가 당에 상관없이 최종 후보로 남고 경합을 펼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공화당 대 공화당 경쟁자의 대결이 결선에서 펼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자, 영킴 후보로서는 이제 민주당 후보 지지층이 커지고 있고 또 쟁쟁한 공화당 내 후보들과도 경합을 해야 되고 사실 뭐 아주 쉽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한편으로는 그래도
현직 의원의 공식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은 분명한 강점 아니겠습니까? 네, 당내 경쟁자들이 있기 때문에 공화당 위원회에서조차도 공식적으로 영김 후보를 지지하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분명 현역 의원, 그것도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지역구에서 입지를 다져온 거물급 정치인이 공식 지지를 했다는 것은 네. 이번 선거에서 영김 의원이 쥐고 있는 가장 강력하고 어떻게 보면 안전한 무기라고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킴 후보는 지금 현재 선거 준비를 어떻게 펼치고 있습니까? 근데 예비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영김 후보는 선거 등록과 동시에 본격적인 캠페인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당장 다음 주 23일과 24일 날 연달아 선거 후원 모금 행사가 준비되고 있고요. 이 자리에는 에드로이스 의원 등 공화당 내 유력 인사들이 대거 참여해서 영김 후보를 공식 지지할 그런 예정입니다. 저는 어떤 후보가 나와도 최선을 다해서 모든 있는 온 힘을 다해서 또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서 많이 도와주시는 그 성원에 힘을 입어서 6월 5일에 첫 번째 목표가 이기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본선 진출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역구 관리하면서 여러분들께 다가가면서 우편물 또 편지 또 인터뷰 또 지역구 관리 미팅 그리드 보터 아웃리치 뭐 도어 노킹 폰 뱅킹 해야 되는 건 다 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39지구 내에 있는 유권자들에게 왜 제가 다른 후보들보다 더 나으니까 저를 찍어달라고 호소를 하는 그런 캠페인을 이제 벌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번 연방 하원의원 선거 1992년이었죠. 김창준 연방 하원의원 이후에 명명이 끊어진 이제 연방 하원직의 의원이 탄생할 수 있을지 여부가 이제 가장 큰 관심인데, 자, 무엇보다 한인 사회 정치력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한인 사회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이수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